안녕하세요. 꼬목 사바 불어로 얘기해주세요. 위위 사바. 서비야? 위위. 꼬목 탈레부. 비앙브뉴. 어서 오세요. 왜 불어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우리 오랜만에 불어 쓰려고 했는데. 혀가 굳어버렸어, 아우. 선생님. 아무튼 저희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와, 지금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앉아 동화책. 계세요? 아, 그럴까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그림책 그림이랑 동화 일러스트랑 두 개를 그냥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재료를 쓰고 계신지 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대학 입시 때 썼던 빨래예요. 오, 정말? 이게 혹시 거의 예전에는 수채화를 안 썼는데 아크릴을 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파리에 다시 갈 때 그냥 하나 딱 갖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 낳고 아크릴을 하면 왜 이게 튜브도 되게 많고 여기 보면 이런 제소도 있고 막 튜브 너무 많고 막 팔레트도 하고 뭐 붓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벌려야 되는 일이 많은데 얘는 이제 그냥 딱 펼치면 많은 색깔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수채화를 이제 썼던 것 같아요. 편리하니까? 네, 적은 공간에서 다양한 색을 쓸 수 있어서 하고 이제 색연필 주로 쓰고 있고 이런 고체 파스텔도 좀 가끔 쓰고 있고요. 오,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화장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 스펀지 있잖아요. 퍼프 쓰셔도 돼요. 화장할 때 쓰는 퍼프. 네, 그걸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톤을 입히면 그래서 색이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색감이 되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지우개로도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지워져요. 오. 네. 그래서 요거 분위기 낼 때 많이 쓰고 있고 고체 파스텔 비싸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에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파는 곳도 많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잘 깨져요. 그러면 그거는 수입해서? 그 남대문 알파에 팔더라고요. 아. 네. 이거 쓰고 있고 잉크 넓은 면을 칠할 때는 잉크 칼라 잉크. 예, 많이 쓰지는 않고 넓은 면을 밑작업만 깔 때 쓰곤 해요. 몇 가지 이제 미디움도 있고 그럼 붓은 주로 수채화붓? 예, 이거 뭐지? 다빈치 하파엘. 와, 그래서 재료를 비교적 수작업으로 간단하게 독특한 재료를 쓰고 계시지는 않았군요. 예, 맞아요. 다 평범한 재료예요. 이제 크레용, 이제 두꺼비 책 했던 카렌다시 크레용 쓰고 있고요. 와, 그 두꺼비 책이 발색이 너무 좋았는데 예, 요게 이제 카렌다시. 카렌다시 거군요. 예. 예. 그 재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이거를 그 트레팔지, 요런 트레팔지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그려서 저기 있는 프레스기예요, 이게. 와, 미니 프레스기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요 프레스기에다 돌려서 이제 찍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새 책을 이제 똑같은 기법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트레팔지 위에다 그려서 되게 선명하게 그려. 꾹꾹 눌러서 이 소나기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프레스기 돌려서 찍어내면 이 크레용이 그대로 색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 그럼 이게 직접 그 종이에 그린 게 아니라 예, 찍어낸 비닐에다 거군요? 예. 트레팔지에 그려서 찍어낸 거? 예, 그러면 색이 그렇게 선명했던 게 조금 이렇게 흐려지면서 아, 반전이 되면서? 예, 반전도 되고 뭐랄까 그 폭풍 같은 드로잉의 결이라고나 할까 네. 그런 게 조금 나와서 그 붓터치도 맛에 나오고. 예, 그 맛에 하고 있어요. 아, 그런 기법으로 하셨구나. 근데 사실 트레파지를 그릴 때도 이 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이트 박스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똥이 되게 잘 보여요. 보시면 예. 이거를 커터 칼로 다 하나씩 뜯어내고.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 똥 걷어내는 게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 작가의 작업실에 오니까 이런 디테일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이소영 작가님의 작업실이에요.
네. 부암동에 있는 아주 멋진 작업실이고, 와, 제가 들어왔을 때 진짜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이구나. 그런 오피스텔 작업실인 것 같아요. 아직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2년이 안 되신 거죠? 네, 아직은 안 됐고. 그럼 프랑스에서 한 10년 정도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거의 이제 10년인데 예전에 한 5년 정도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또 2013년에 또 다시 가서 21년에 왔으니까. 네. 그 처음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2009년에 들어와서 일한 회사가 이제 에이전시였어요. 한국의 에이전시? 네,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에이전시였는데 편집 디자인 베이스여서 주로 책 작업 많이 하고 뭐 다 있죠. 뭐. 편집 디자이너로 활동하신 거예요? 네. 원래 그러면 학부에서 디자인학과 나오신 거예요? 디자인 학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이제 디자인 학부였는데 금속, 도자기, 시각, 제품 디자인 4개가 1학년, 2학년 동안 합쳐서 모두 통합으로 굴러가요. 그러다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시각과 제품으로 몰리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 순으로 자르더라고요. 성적순으로? 네, 와.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놀았어요. 그래서 그냥 도자기로 예, 졸전을 하고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을 해서 학교를 5년 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각 디자인 졸전한 걸로 이제 프랑스에 유학 가서 거기서도 이제 그래픽을 공부를 하고 온 거죠. 선생님이 그 다닌 학교는 저는 순수 회화 쪽으로 다녀서 조형예술과여서 잘 모르는데 어떤 학교였나요? 이제 파리에 있는 디자인 학교로는 저는 국립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마크롱이 되면서부터 학비가 외국인한테 올라가지고 정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이건 자국민이건 무료였어요. 네, 저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으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국립을 갈 수 있는 데가 파리 아르데코, 그다음에 파리에 있는 4개의 응용미술학교가 있어요. 올리베세, 뭐 듀페레, 뭐 STN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4개 학교는 특화된 전공이 있어요. STN에는 뭐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뭐 올리베세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하고 환경 디자인 쪽, 뭐 듀페레는 공예 쪽, 뭐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STN은 나이 때문에 안 됐어요. 예, 이미 여기서 졸업을 하고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올리비에 26세. 그래서 올리비에셀에 들어갔는데 역시 나이 때문에 되지 않았어요. 네, 나이 제한이 근데 크죠? 거기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냥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이 제한에 걸렸는데? 이게 딱 1살 많았거든요. 그 네네. 당시에는. 그래서 말을 너무 못하니까 당시에는 논문을 써야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너는 논문을 못 쓸 거야. 그러니까 1년 더 다녀라고 해서 밑에 학년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문 실기 과정이라고 베테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학과에 2년을 다니고 해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죠. 오, 정말 운이 좋으셨다. 네, 저는 나이 제한 딱 한 달 지났다고 파리보자로 시험조차 치지 못하게 됐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2013년에 가서 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석사는 이제 석사고 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석사 2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알아요. 그 석사 2를 이제 파리 1대학에서 했어요. 근데 팍을 다녀보니까 진짜 삭막해요. 예. 학생들도 너무 많고 지도교수도 오 이러고 그냥 말고 뭐 하라면 그리고 해갖고 와 그냥 이 정도지 교류도 그렇게 뭐 많지 않고 수업도 뜨문뜨문이고 하니까 아 이게 팍을 다니면 좀 이런 헛도는 그런 신세가 되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대학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사람들끼리, 그쵸. 학생들끼리 친밀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교수랑도 그렇게 막 친밀하게 근데 하지 않죠. 요새도 뭐 그런 박사를 하면 막 10년, 15년 막 이러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쪼는 교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의 지도 교수는 굉장히 널널했어요.
시간 줄게 해갖고 와 언젠간 내가 죽기 전엔 봐줄게 뭐 이런.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하던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맞아, 교수를 그런 바꿔야 경우가 돼. 많아요. 치매 걸린 교수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다시 찾아야 되니까. 교수 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또 젊은 교수도 많고 하니까 이게 참 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나이 많거나 병에 걸리실 것 같다. 이럴 때는 약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공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한국에서 그 그래픽 에이전시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기 밑에 상자 뒤에 보면 쭉 크로키북이 있거든요. 대학 때부터 계속 일기장처럼 써놓은 건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피곤하면 저걸로 풀었어요. 아, 혼자서 드로잉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즐거운데 즐거운 일을 업으로 삼을 수 없을까? 이제 그렇게 된 게 그림책이라는 어떤 한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도 일러스트레이션만 하기도 하고 또 그림책 쪽은 또 다르게 글그림을 안 하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 파트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글그림을 다 하실 생각을? 이제 디자이너로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도 계속 일을 했는데요. 다 컨텐츠는 다 클라이언트한테서 와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컨텐츠로 이제 작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픽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꾸 손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풀어봐야지. 그러면 그게 꼭 그림책 형식은 아니더라도 뭐 그림과 비슷한 어떤 그림이 들어가 어떤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시 이제 홍대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림책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그래픽도 하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주변에 친구들이나 하시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도 일이 많으니까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돈을 내고 볼로냐 상상마당에 등록을 했어요. 아, 볼로냐 상상마당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서 네. 책을 더미북을 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볼로냐에 가서 볼로냐에 가서 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더미북을 전시를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글로연 출판사와 연이 닿은 거죠. 아, 그러면 프랑스에서 먼저 데뷔하신 게 아니라 글로연 출판사랑 먼저 책을 출간하시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또 출간을 하신 거군요. 오, 순서가 또. 아, 그러면 글로연 출판사랑 인연이 굉장히 깊었겠네요. 그렇죠. 저희 첫 책을 내주신 분이고 그 책이 사실 뭐 볼로냐 상상마당 선생님들도 이런 분위기의 책이었어요. 첫 책이 무엇이었죠? 그림자 너머. 아, 그림자 너머라는 책이 그래서 첫 번째 책이셨구나. 네. 저는 굴뚝귀신 분도 알고 있어서 예. 그게 첫 책인가 했었어요. 아니에요. 글로연 편집장님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 책으로 페이지를 확 늘려서 한번 해보자. 타겟팅을 그렇게 하셔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책을 출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고 시장도 없는 상태였죠. 다행히 그 그림이 또 볼로냐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이 돼가지고 볼로냐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이그지비션 홍보 효과가 좀 하나가 추가가 됐던 셈이죠.